오늘은 택틱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면 이 apply라고 하는 택틱은 그 바로 뒤에 H 혹은 T가 따르죠. 여기서 H는 가설을 나타내는 거고 T는 theorem 혹은 lemma, example 이런 거죠. 이 H와 T에서의 풀합은 이때 임의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칙문, 존재문, 뭐 조건문, 등식 이렇게 다양한 형식일 수 있는데 이 rewrite라고 하는 책략은 조금 다르죠.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가설이 오거나 혹은 띠어렘이 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항상 그 프랍이 등식이거나 혹은 등식의 전칙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apply와 rewrite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생성자와 관련된 그 책략, 그 injection하고 discriminat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생성자를 함수로 보았을 때 그것에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하나는 단사성이고 영어로는 인젝티비티라고 그러죠. 다른 하나는 그 베타성입니다. 즉 영어로는 disjointness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사성을 이용하는 책략은 인젝션이고 베타성을 이용하는 책략은 discriminate입니다. 이 두 책략은 그 바로 뒤에 반드시 가설이 나타나야 됩니다. 정리 같은 것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그 프랍은 반드시 등식이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인젝션과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하는 두 개의 택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인젝션의 경우에는 이 양변에 나타나는 생성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C, 여기도 C죠. 이럴 때 이런 인젝션 as를 실행하면 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H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H1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설이 생기는데 이때 이것이 x equal y입니다. 왜냐하면 C가 인젝티브 하니까 그런 거죠. 베타성을 이용할 때는 discriminate H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 뒤에 as 이런 거는 붙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양변의 생성자가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성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겠죠. 여기서 생성자가 다르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C1은 C2가 아니라고 써놨죠. 그러면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증명이 그냥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명은 그 discriminate를 쓰는 순간 끝나는 거죠. 여기서 증명이 완료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거를 소위 그 principle of explosion이라고 그러죠. 혹은 false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인젝션과 디스크리미네이트를 둘 다 처리할 수 있는 책략, 인버션이 있다고 그랬죠. 사실은 약간 부정확한 말인데 일반적으로 인버션은 그 뒤에 가설이 와야 되고요. 이때 이 가설은 전칙문이나 존재문이나 혹은 조건문 이런 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런 형태여야 됩니다. P, X, Y 이런 식으로. 이때 P는 predicate입니다. 수로죠. 그러니까 여기에 X와 Y라는 두 개의 인수를 사용한 것은 P가 마이너리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P가 널러리이거나 혹은 유너리일 때는 여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러한 형태의 프랍을 아토믹 포뮬라라고 그러죠, 보통. 혹은 아토믹 프랍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프레디키트가 이 등호인 경우만 다루었죠. 뭐 이런 거. 그 등호가 아닌 프레디킷을 사용하는 것이 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썩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에 예가 있는데요. 이거 사실 지난 시간에 한 거죠. SN이 SM이면 N이 M이다. 뭐 쉬우니까 그냥 지나가겠고요. 그 다음 거는 그 disjointness를 이용한 즉 그 discriminate라고 하는 택틱을 쓰는 그런 증명인데 이것도 뭐 쉽죠. 여기까지는 그냥 가보고 그럼 이 경우에 여기에 SN equal 0이라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좌변의 생성자는 S고 우변의 생성자는 O거든요. 서로 다른 생성자에 의해서 생성된 그런 term들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이럴 때 discriminate를 써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이 첫 번째 예는 인젝션을 쓰지 않고 인버션을 써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젝션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인버션이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나 잘 보세요. 우선 H가 사라지지 않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1이 N 이퀄 M이다. 이건 똑같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골프랍에서 이게 M 이퀄 M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n equal m이었는데 인버션에 의해서 이런 h1이 도입되면서 그 다음에 이 n equal m이 rewrite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n equal m이었는데 이 n이 m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때 인버션은 injection followed by rewrit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discriminate 대신에 인버션을 쓰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는 discriminate control을 썼죠. 그런데 이번에는 inversion control을 쓰는 거죠. 그냥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인젝션은 인버션을 대신 써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discriminate는 인버션을 써도 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인버션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션을 쓰면 이것이 단사성을 이용하는 것인지 베타성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버션을 이런 경우에는 안 씁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false라고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그 boolean false와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는 대문자거든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false, true는 이건 bool이고, 그리고 false, true는 이거는 prob입니다. 여기서는 소문자를 썼고 여기서는 대문자를 썼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타입이 전혀 다르죠. 여기서는 bool 타입, 여기서는 prop 타입. 이 false와 true라고 하는 프로포지션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챕터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그젬플에서는 인젝션을 한 번 실행했는데 multiple equations, 그러니까 등식이 여러 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여기 nm이 5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인젝션 h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n이 5가 돼야 되고 m이 5가 돼야 되죠. 이게 양변에 컨스트럭터가 있는 겁니다. 좌변은 cons head n tail m이 있는 거고 우변은 cons head o tail o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ons의 인젝티비티에 의해서 n equal o, m equal o가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등식의 이름을 각각 주는 거죠. 이렇게 h1, h2라고.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엔 뭐 쉽죠.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rewrite 몇 번 써주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역시 인젝션 대신에 인버션을 써도 되네요. 이렇게 해주고 인버션 써주면 인버션의 좋은 점은 이렇게 rewrite를 다 써주기 때문에 조금 더 증명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별 3개짜리 연습 문제라서 힌트만 드리는데요. 먼저 여기까지 볼까요? 컨텍스트에 가설이 2개 있네요. h와 h0죠. 아까 보았듯이 이 등식은 사실은 좌변과 우변에 cons라고 하는 생성자가 적용된 거죠. 그리고 cons는 2개의 인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인젝션 h 한 다음에 as 2개의 가설 이름을 주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예상했던 대로 x equal g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 테일 부분이 같다는 건데 h2와 h0를 잘 엮으면은 y 콜론 L1이 L2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오죠. 그러니까 y L1이 z L1과 같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head가 같아야 되니까 y equal z가 되겠죠. 그러면 x equal z고 y equal z니까 다시 한번 트랜스티비티를 사용해서 x equal y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내용은 별게 아닌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가진 택틱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까 말했듯이 y L1이 z L1과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assertion으로 도입을 해야겠죠. y L1은 z L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보여드리지 않겠다 이거죠. 여기서 admi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dmitted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증명을 여기다가 써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없이 그냥 쭉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커맨드입니다. 소문자 admit고 여기는 대문자 admitted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HA가 얻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HA에 대해서 인젝션을 쓰는 거죠. 그럼 이제 H1에 X equals Z, HA'은 Y equals Z니까 이 두 개를 엮어서 이걸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은 discriminate를 쓰는 몇 개의 예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위로 끌어올리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생성자가 다르니까 discriminate를 쓰면 되겠죠. 끝났고 그 다음에도 역시 쉬운 건데 이 골프랍의 전건을 보면은 이게 모순이죠. SN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 베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먼저 전건을
컨텍스트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discriminate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example도 아주 쉬운 건데 일단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 여기서 h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좌변은 컨스 뭐가 될 것이고 우변은 nil이죠. 컨스와 nil은 서로 다른 생성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discriminate를 쓰면 되겠죠. 굉장히 쉬운 증명입니다. 그 다음 얘는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여기 좌변에 보면은 0 이퀄 물음표 n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은 n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destruct를 써야죠. 이렇게 써주면 첫 번째 서브고울은 n이 0일 때고 두 번째 서브고울은 n이 n일 때죠. 그럼 첫 번째는 아주 쉽고 이 조건문의 후 건이 0 이퀄 0이니까 이 전 건은 볼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먼저 인트로스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리플렉시비티 해주면 끝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일단 심플을 해주면 그냥 false가 됩니다. 그렇죠? 아주 쉽죠? 이 부분입니다. 0 이퀄 물음표 SN은 계산을 해주면 이퀄 물음표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의 정의에 의해서 false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인트로스 컨스타 해주고 discriminate 해주면 끝나는 거고 지금까지 생성자의 인젝티비티를 많이 다루었는데 그것의 역방향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x가 y일 때 fx equal fy다.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인트로스 해주고 여기를 보면은 x equal y니까 rewrite 해주면 되겠네요. rewrite. 그러면 뭐 reflexivity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은 위에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형식의 증명을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미 증명해 놓은 이 theorem을 우리의 보조 정리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apply f equal 해주면 되죠. 이거를. 그러면 그냥 n equal m이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 goal prop은 이 theorem f equal의 그 prop의 후건과 모양이 똑같죠. 다만 f가 s에 그리고 x가 n에 그리고 y가 m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치환은 콕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 equal을 apply 하면은 이렇게 n equal m 이 전건이 여기 goal prop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됐고요. 그런데 증명하다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두 인수가 같을 때 함수 값도 같다는 거.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택틱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도 f equal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택틱의 이름이 f equal인데 theorem도 f equal이라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이름을 쓰니까 좀 안 좋은데 뭐 아무튼 이런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인트로스 해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f equal을 써주는 거죠. f equal이라고 하는 택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때 이 f equal은 이 theorem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f equal을 이렇게 실행하면 apply f equal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f equal이라고 하는 택틱은 아주 쉬운 거고 앞으로 상당히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EQB0L'입니다. 이전에 EQB0L이 있었는데 이 프라임을 붙였죠. 문제는 똑같은데 증명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인트로스 n이었고 이번에는 인트로스 nh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하면은 여기서는 가설과 프로합이 생겼죠. 그런데 이전에는 이 인트로스 n만 했기 때문에 가설이 없고 프로합이 그냥 이 조건문이 되는 거였죠. 프로합이 조건문인 상태에서 디스트럭트를 하고 이렇게 쭉 증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이 이렇게 가설과 골 프로합으로 분리된 거죠. 뭐 아무튼 이렇게 디스트럭트를 해주고 그럼 두 개의 서브고울이 생기는데 첫 번째 건 아주 쉽죠. 그럼 되는 거고 두 번째 거에서는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discriminate를 써도 된다는 거죠. discriminate라고 하는 택틱을 쓸 때는 그 가설이 어떤 등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좌변과 우변의 컨스트럭터가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좌변의 컨스트럭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 equal 물음표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0이고 다른 하나가 s 무엇일 때는 이것이 false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변의 컨스트럭터는 false고 우변의 컨스트럭터는 true죠. 그러니까 우리가 discriminate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쉽게 증명이 됩니다. 여기다 써놨죠. discriminate는 simple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 점에서는 reflexivity랑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도 역시 또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까지가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simple in H가 이게 뭡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H를 먼저 simplify 하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simple은 항상 goal prop에 적용이 됐었죠. 그런데 그 simplification을 가설에다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는 simple in을 쓰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이 다음 토픽입니다. Using tactics on hypothesis. 지금까지 택틱은 을의 그 타겟이 골프랍이었거든요. 이제 그 타겟을 골프랍이 아니라 가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simple 다음에 in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simplify 하면은 이 좌변이 false로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discriminate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discriminate만 쓰면은 이것이 simple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냥 증명이 되는데 그 증명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simple을 넣어준 거죠. 그런데 그냥 simple하면 안 되고 simple in H라고 해서 그 simple이라고 하는 택틱의 타겟이 골프랍이 아니라 이 H임을 지정해 주는 거죠. 제가 지금 택틱의 타겟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제가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pply를 볼까요? H 이렇게 놓으면 이것은 H가 apply의 타겟이 아니고 H를 apply의 인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H가 보통 이럴 경우에는 골프랍에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in H1 이렇게 하면은 이 H가 H1에 apply 되는 겁니다. 이 뒤에 in H1이 생략되면은 이 H가 골프랍에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붙임으로 해서 이 H는 골프랍이 아니라 H1이라고 하는 가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이 H를 apply 택틱의 인수 그리고 이 H1을 apply 택틱의 타겟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용어가 없을 때는 apply를 어디에 적용했다 그랬을 때 도대체 그것이 인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겟을 말하는 것인지 그게 혼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택틱이 있고 첫 번째 여기다 쓰는 거는 argument라고 하고 두 번째 쓰는 것은 타겟이라고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example도 좀 비슷한 건데 먼저 인트로스까지 해주고요. 여기서 이 H를 simplify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H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H가 골프랍과 똑같이 됐죠. 그러면 이제 exact를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제가 실수로 중복을 했네요. 그 다음은 아까 잠시 말했던 이 apply 택틱을 가설에 적용하는 그런 예입니다. apply의 인수가 P implies Q인 경우입니다. 골프랍이 이때 Q라면 즉 골프랍이 이 가설의 후건과 일치한다면은 이때 apply H를 써주면은 골프랍이 바뀌죠. 골프랍이 Q에서 P로 바뀔 겁니다. 즉 우리가 Q를 보여야 되는데 P이면 Q가 있으니까 P만 보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골이 P로 바뀐 거죠. 이것은 타겟이 골프랍인 경우인데 이것은 타겟이 가설인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가설이 있는 거죠. H1이라고. 이때 이 가설의 프랍은 전건이 돼야 됩니다. 골프랍의 프랍은 후건과 일치해야 되는데 가설의 프랍은 전건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택틱을 실행하면 P가 Q로 바뀝니다. 이러한 추론 규칙을 원래 논리학에서 modus ponens라고 하죠. modus ponens 혹은 implication 소거라고 하죠. elimination 이 implication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콕에서는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apply 택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을 apply 할 때 그 타겟이 골프랍인 경우에는 그것이 조건문의 후건과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골프랍이 전건으로 바뀌죠. 그런데 apply 조건문의 타겟이 가설일 때는 그 가설이 조건문의 전건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설의 프랍은 조건문의 후건으로 바뀌게 되죠. 이 두 개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경우, 즉 goal prep에 적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backward reasoning이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는 forward reasoning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하나 보죠. 여기까지 오고 여기 보면 가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조건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조건문의 전건입니다. 이럴 경우에 apply EQ의 타겟을 H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H가 P equal Q로 바뀌죠.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옵니다. 먼저 시메트리를 써주고 그래서 H를 바꿔서 정확히 전건과 일치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apply를 해주는 거죠. 그럼 P equal Q 후건으로 바뀌었죠. 이제 goal prop을 H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시메트리를 써주고 그럼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은 택틱들을 공부하겠습니다.